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은 종강이네요. 오늘 종강이죠. 네. 네, 찍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여기 오바마 홀에 있는 카페인데요. 네, 카페 그라지죠. 네,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종강인데 너무 아쉽고요. 네, 자주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찍고 있으니까 아마 소음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뭐 아주 뭐 강의를 못 들을 정도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이제 12주차를 끝으로 네, 여러분 네,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과제도 기한 내에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뭐 절대평가니까 네,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점수 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이제 12주차 강의죠. 자, 저번 주까지 해서 직업 선택, 네,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했고요. 자, 오늘은 그 청구권적 기본권에 의의하고요. 네, 참정권적 기본권하고 국민의 기본권 의무, 기본 의무죠. 네, 기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청구권적 기본권에 의해가지고요. 자,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구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구는 누구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건 이 청구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개인이 국가에 하는 거죠. 대상이 국가라고 하는 네, 대상이 있는 거죠. 청구. 네, 이 청구를 개인이 그렇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이 청구권적 기본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 대국가적 권리를 갖는 거죠, 여러분. 음. 그리고 이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 개인이 가진 어떤 기본권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지만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뭐죠? 여기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청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본권을 침해당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에 무엇인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청구하는 그게 뭐냐? 그게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그 청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절차라는 게 들어있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해라. 네,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일단 이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갖고 그다음에 개인이 개인에게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 청구를 하기 때문에 네, 대국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따진다면 자, 이 사인 상호 간의 적용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원래 이 청구권이라는 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사인 상호 간의 어떤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가 아니다. 즉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 유보다. 즉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는 자, 국민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고 그 기본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공공복리,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뭘로 한다? 법률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가 아니라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 유보다. 즉 똑같이 법률에 유보를 해요. 법률에 위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기본권은 그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기 위해서 그 제한을 법률로서 하는 건데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 똑같이 법률에 위임하고 법률에 유보를 하지만 그쵸. 이 법률에 유보하는 이유는 이 청구권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 유보다. 그렇죠. 뭐 단순히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유보를 한 거죠. 법률로서 정하도록 법률 유보를 해놓은 건데 이 법률로서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뭐 국가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즉 뭐냐면 기본권을 더욱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른 기본권은 뭐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뭐 그렇죠. 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그 자체로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단지 법률은 그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 필요한 경우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이 목적론적 이유로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이 청구권적 기본권하고 다른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 본질적으로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제도 보장. 네, 제도 보장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도인데, 그렇죠.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이다. 자, 기본권은 최대한의 보장이고 이 청구권적 기본권, 자, 이거는 자, 본질적으로는 뭐죠?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갖는다.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법률로서도 뭐죠? 폐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있는 이런 제도들을 폐지할 수 없는. 즉, 청구권은 어떤 제도 내에서 어떤 절차적 기본권, 절차적 절차를 뭐죠? 구체화시키는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쵸? 모양은 기본권이죠. 당연히 청구권적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뭐죠?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 내면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 그쵸? 법률로서 기본권을 구체화시키고 어떤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어떤 절차를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뭐죠? 제도 보장, 즉 법률로서도 그러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는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기본권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절차를 구체화시켜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유권에 비하여 당연히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자유권은 그쵸 뭐죠? 입법 형성권은 뭐예요? 입법자 즉 국회가 자유롭게 법률로서 뭐죠? 광범위하게 뭐죠? 청구권적 기본권을 관련해서 법률로 구체화시킬 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네, 국회, 즉 입법자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화된 법률을 만들 때 그렇죠? 입법 형성이잖아요. 그렇죠? 법률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가진다 했을 때는 그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성하는 거죠, 법률을. 그렇죠. 그래서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광범위하게 어디에 비해서 이 자유권에 비해서 만약에 자유권에 대해서 입법자에게 즉 국회에게 니네 알아서 입법을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광범위하게 줘버리면 당연히 기본권을 침해할 즉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되게 크겠죠, 여러분. 자유권은 되게 소중한 기본권인데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은 절차를 구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권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입법자에게 어떤 광범위하게 입법 형성권, 니네가 알아서 잘 한번 해봐라 하고 더 자유권에 비해서는 그렇죠. 자유권에 비해서는 어떤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자, 원래 기본권이라는 게 자, 자의금지 원칙도 적용되고 비례 원칙도 적용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데 자, 이 청구권적 기본권의 어떤 그 위헌 심사는 자,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현저하게 불합리한 절차법 규정이 아닌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뭐죠? 자의금지 원칙에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한다. 단지 같은 걸 다르게 또는 다른 걸 같게 취급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된다. 자, 이런 거죠. 하지만 비례의 원칙은 뭐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수단의 적합성이라든지 또는 침해의 태소성,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 엄격한 심사 척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 이런 그 청구권적 기본권의 어떤 그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자, 헌법재판소가 자의금지의 원칙,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도 같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즉 따라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절차법 규정이 아닌 이상은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런 청구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어디에 있느냐? 자, 청원권, 헌법 제26조에 청원권이 있는데, 자, 이 청원권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의견이나 희망,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가 바로 청원권인 거죠. 직접, 네.
직접 진술할 권리니까 네, 이게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희망을 진술하는 거니까 뭐죠?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기능을 하죠. 그렇죠? 대의제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어떤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건데 이 청원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뭐죠? 진술을 하니까 그렇죠? 직접 하니까 당연히 대의제를 보완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청원권은 반드시 권리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는 행정쟁송과 당연히 구별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청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면 비로소 그 권리 침해를 당한 것을 문제 삼아서 어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즉 사전 조건이 뭐냐면 권리 침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청구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가 없어도 어떤 일 또는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것들을 국가에다가 청원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불편한데 자기의 권리가 반드시 침해되지 않더라도 이 청구권은 국가에다가 얘기할 수 있다. 직접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행정쟁송과는 구별되는 거죠. 행정쟁송, 즉 행정소송인 것은 행정법원에다가 뭐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해달라고 뭔가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권리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권리 침해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청구권은 이와는 다르다. 행정쟁송과는 다르다. 즉 권리 침해가 없어도 네, 청원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재판 청구권을 볼까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은 뭐냐면 자, 독립된 법원. 자, 이 독립이라는 것은 뭐죠? 네,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 독립된 법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독립이 뭐에 대해서 어떤 거에서 독립이냐면 자, 입법과 행정에서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된 법원에서 어떤 신분이 보장된 법관. 자,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뭐죠? 만약에 법관이 입법이나 행정말을 안 된다 해서 막 뭐죠? 법관이 막 이렇게 잘라버려요. 법관을 막 해임시키고 잘라버리면 당연히 법관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관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아니고는 법관을 해임하거나 파면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인 거죠. 즉, 자,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서 자, 보세요. 신속하고, 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뭐냐? 네, 재판 청구권, 즉 우리나라 헌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된 법원, 그리고 신분이 보장된 법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로 재판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렇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누가 정한 법관이에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죠. 네, 이 재판을 받을 권리,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고, 자, 이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 물적 독립과 자,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물적 독립도 중요하고 인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자, 이 물적 독립, 네, 경제상의 독립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당연히 판사가 돈이 없으면 힘들겠죠. 네. 네, 어떤 돈의 유혹에서 그래서 이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이 바로 이 내용 중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관은 뭐에 의해서 재판을 하냐면 자,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렇죠. 법관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상식으로 어떠한 재판에 임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법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법원에 소송이 들어오면 이 법관은 거기에 적용될 법률을 찾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서 그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즉 그게 바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그렇죠. 근데 이 법률은 뭐냐? 재판의 기준이 되는 어떤 절차법, 실체법 모두 합헌적 내용의 법률일 것을 요한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법관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는데 이 법률이 합헌적이 아니에요. 위헌적인 법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관이 어떤 이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이 되면 어때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대청해야겠죠.
즉 뭐냐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게 어떠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든 또는 어떤 실체, 어떤 주요 내용, 이런 실체에 관한 법이든 모두 일단 합헌적이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법률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실체적 법률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어떤 대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쵸. 형식적 의미를, 그 다음에 그쵸. 민사,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도 포함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실체적 법률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어떤 대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형식적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어떤 관습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실체적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형사재판을 해야 되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뭐 관습법이라든지 뭐 이거 법률 사항이라 해서 그런 것들, 자, 이 불문법들은 이 형사재판에서는 절대 이 법률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민사나 이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어떤 관습법과 같은 이런 불문법도 포함이 됩니다. 즉 민사 행정재판 이런 것들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이 되고 이런 관습법 같은 불문법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하나가 딱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형사재판에서는 무조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절차적 법률인 거죠. 네, 어떠한 뭐 소송 절차라든지 소송이 진행되는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심판이 그 뭐죠? 행정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이 절차적 법률은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당연히 모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절차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적 법률은 무조건 절차의 안정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모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사, 형사, 헌법 재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좀 시끄럽죠, 여러분. 여기가 카페라서. 네. 잠시 쉬었다 할게요.